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 출현과 같은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부 종목 공매도 금지 조치를 통해 코스피 코스닥 약 2,000개 종목 중에 500개인 4분의 1이 거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하자 아예 전국 봉쇄라는 사상 초유의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에 2배 이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산업에 어떤 타격을 주고 있는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천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9.11과 금융위기를 합친 충격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시장의 진단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영업 부실이 가장 걱정인데요. 기사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 출현과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장기간 하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보다 자세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 경제 수장들은 지금 한국의 경제 위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블랙스완 코로나라는 거죠. 이 전대미문, 역대 어떤 재난도 지금과 같지 않았다. 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요. 그만큼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뭐 감염 예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역대 경제 수장들도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매일경제에서는 여러분의 역대 경제수장들의 지혜를 모아놨는데 정광우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신마비 상태다. 우리 경제가 생산, 소비 모두 전신마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윤정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에는 전대미문,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 역대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말 그대로 블랙스완이라고 할 또는 그 이상 또 우리 매일경제 헤드라인에 나온 것처럼 9.11과 금융위기를 합한 정도의 충격파. 정말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충격파가 단순히 올해에 그치지 않고 최소 5년 이상 또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영업자. 이것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핀셋 정책이 이때야말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주목하는 것이 이 역대 경제수장들이 5년 이상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정부 정책에 조언을 주는 것은 과도한 재정 정책은 또 상당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편으로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경제 수장들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 후폭풍으로 현재 고용 축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앞서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죠. 전광우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에 어떤 경험도 뛰어넘는 악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정덕구 장관도 조기에 진정이 돼도 경기가 역시나 후퇴될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들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수장들은 앞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나요? 핀셋 정책도 있고요. 좀 근본적인 우리 경제의 좀 틀을 바꾸자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당장 이 기업들의 큰 위기가 닥친 만큼 법인세도 인하를 해서 기업들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는 것.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모으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정 정책입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이미 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재난 기본소득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성준 한은 총재의 조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재난 기본소득을 어떤 지역에서는 또 어떤 직업층에게는 당장 또 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영업, 또 심지어는 20대들에게는 혜택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의료 인프라, 공공의료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조언들을 한데 모을 필요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 후폭풍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걸맞는 정부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역대 경제 수장들이 현재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저희가 기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전일 정부가 경제 비상대책을 통해 내놓은 이 공매도 대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3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전면금지 대신에 이제 공매도가 종목 25%만 금지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2% 부족한 공매도 대책이다. 이런 시장의 의견들도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통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일부 종목 공매도 금지 조치를 통해 코스피 코스닥 약 2,000개 종목 중에 500개인 4분의 1이 거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매도 지정 대상을 이제 확대하고 금지 기간도 늘리는 공매도 대책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공매도 금지 종목이나 금지 기간 등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증시 발목을 잡는다. 이것이 우리 공매도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이 증시 또 주가 하방 압력을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지금 주가가 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가라앉고 있는데, 여기다가 공매도 제도라는 것 자체가 더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종목 자체도 확대가 된 겁니다. 그 완화를 해서 공매도가 적용이 되는 이 업종 자체, 그리고 종목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매도 지정 결정이 되면은 하루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 경우에는 10일 동안,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부분적으로 적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가 또 이렇게 좀 부분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면적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또 국제적인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컨틴전시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공매도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정시에 어떤 공매도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리고 나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후에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속사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이제 변경이 되는지 소장님이 앞서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거래 대금이 3배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코스닥은 기존에는 5% 이상 하락 종목, 그리고 공매도 거래 대금 5배 증가 시에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대책을 통해서 공매도 거래 대금 2배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짚어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이 1일이었는데 이번에 10일로 그 기간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더욱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대책이 과연 시장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좀 줄 수 있을까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당장의 하방 압력을 일정 부분은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것 제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락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쪽에 계속해서 공매도가 쌓이면서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것이 반등 장세로 돌아설 수 있겠다. 이럴 때 이제 공매도가 얼마만큼 누적되어 있는 종목이나 업종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조언도 드리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공매도가 가져오는 부작용, 주가 하락, 하방 압력을 가한다는 점 때문에 좀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이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각국마다 조금씩 제도적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것을 마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이게 하나의 또
또 투자 전략이거든요. 또 수익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자금이 이탈해버릴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는 좀 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된다. 근데 과거의 시장을 보면은 이것이 작동됐던 적도 있고 안 작동됐던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은 좀 한시적으로 좀 기간을 정해서 한 달이든 열흘이든 좀 전면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시장의 평가들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신속하게 내놓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대책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사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각 주력 산업에 어떤 영향과 타격을 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의 내용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 조선, 항공할 것 없이 줄줄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코로나19가 더욱 장기화될 경우에는 2020년 올 한 해가 이 최악의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항공, 유통 등을 포함해서 한국을 지탱하는 주력 산업 곳곳에서 어떤 신호들이 그럼 나타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LCC를 중심으로 지금 뭐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들이 일제히 중단이 된 상황이잖아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코로나 공포입니다. 우리가 이 매일경제신문의 헤드라인에서 줄줄이 곤두박질, 또 최악 시나리오 이런 건 정말 잘 안 들어봤던 용어들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헤드라인 속에 그만큼 우리 생태계,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데 이창진 앵커가 지적했듯이 가장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저가항공사입니다. 크게 수익을 남기지 않지만 일종의 박리담회형 산업 구조가 이 저가항공사인데 지금 노선들이 다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중장거리 노선 정도 사이판을 간다든지 이 정도 괌을 간다든지 이 정도 노선밖에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정부의 국토교통부 쪽과 협의를 통해서 긴급 자금 대출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구조조정도 벌써 되고 있는 상황. 근데 가장 큰 충격은 승객 자체가 국제선 승객이 85%나 급감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 저가항공사가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지적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코로나19 충격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먼저 첫 번째가 항공인데 3월 첫째 주 국제선 승객 수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85% 급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8개 국적 항공사가 기준이고요. 다음으로 뭐 자동차는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하게 됐습니다. 조선 역시나 2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27% 급감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뭐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하게 됐습니다. 뭐 반도체도 3월 9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면세점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업종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품 수급에 좀 차질 등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매우 애환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경우에는 4대를 생산하면 3대는 수출합니다. 한 대는 내수인데 이건 외우 내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수출도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내수도 지금 저조한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면 안 사죠, 차를. 지금 당장에.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차 구매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또 큰 이유 중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부품 수급도 잘 안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와이어링 하니스는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내 내부로도 내수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다가 그러니까 소비 위축에다가 생산까지도 이렇게 부품 수급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말 그대로 내우 외환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인데 지금 내수 판매만 하더라도 국내 판매만 하더라도 무려 이창진 앵커가 이야기를 했죠. 22%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나아지겠느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이 닥쳐올 이 경제적인 이 파장을 생각한다면 소비자들이 또 차 구매를 또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자동차 업종은 내우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뭐 반도체라든지 철강, 조선업종도 지금 코로나19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어떤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네. 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만한 상황이 안 되나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연일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사실 걸었던 거 지난해 말 또 올해 초 이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이창진 앵커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반도체 업종만큼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또 철강의 경우에도 중국에 너무 많은 재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이 또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 철강 상당히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조선업인데 결과적으로는 조선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배를 생산하려면은 발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발주량이 지난해 대비 또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 계속해서 이것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발주량이 없으면은 이 조선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발 충격이 우리나라 국내 주력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세 번째 기사를 통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네 번째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 영상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국가봉쇄라는 초강수의 카드를 꺼내 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6천만 명의 전 국민의 이동이 차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이탈리아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자 아예 전국 봉쇄라는 사상 초유의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전국에 이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는 등 준전시 상태에 접어든 모습인데 지금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가 됐더라고요. 이탈리아 코로나 이렇게 등식처럼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매일경제신문의 그 사진을 보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성당이거든요. 여기 정말 이탈리아는 관광 대국입니다. 여기 네. 벅적벅적거렸던 이 바로 산 마르코 광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탈리아의 코로나 비상사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될 텐데 말 그대로 이 이탈리아는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이 이동 제한령이 그런 이유에 이 결정의 배경이 됐던 것은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확진자도 거의 1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지금 사망자 수도 중국 다음으로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면 입국 금지를 중국에 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항공, 하늘길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육로를 통해서 다른 국가를 통해서 이탈리아에 중국 감염자가 들어왔고 입국을 했고 확진이 됐다는 것이 이것이 왜 국가에 입국 금지를 하더라도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 2차 대전 이후로 한 번도 있지가 않았던 이 이동 제한령도 이탈리아 전역에 발동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이 코로나 공포가 전국을 휩싸고 있는 이탈리아 상황입니다. 네, 뭐 이탈리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준전시 상태에 접어들게 됐는데 주세페 콘테 총리가 모든 국민은 집에 머물러 달라는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Purtroppo tempo non ce n'è. I numeri ci dicono che stiamo avendo una crescita importante dei contagi, delle persone ricoverate in terapia intensiva e subintensiva e anche, ahimè, delle persone decedute.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의 이동을 묻는 뭐 경찰들의 검문도 강화가 됐더라고요. 이탈리아 현지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정말 이 국내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주세페 콘테 총리도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데 네. 문제는 모든 공공시설이 문을 닫고 이제 집회도 금지하고 결혼도 못 합니다. 결혼식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일상적인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면회가 교도소 같은 경우에 금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폭동이 일어나서 사망자도 있고요. 탈옥도 발생을 했는데 50여 명이 포자라고 하는 감옥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 30여 명만 체포가 됐고 이 탈옥수까지 이 사회에 지금 도시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정말 비상치안령을 발동해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긴급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 상황을 짚어봤고 다음은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네, 지금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의회도 코로나19 전염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측근 의원 5명은 또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700명대 지금 후반에 도달하고 있고요. 이번 주 중에 2배 이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잦은 격리에 들어간 이제 의원 3명과 함께 또 접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는 했었는데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가 깊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번졌나요? 정말 백악관 문턱까지도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 이 감염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는 태도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이 미국 의회 내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자가격리를 할 정도로 이미 워싱턴 깊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백악관은 아무렇지 않은 그런 반응을 내보였는데 심지어는 이 매도스 하원 의원 차기 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돼 있는 인물조차도 자가격리를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 미국은 훌륭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죄송합니다. 이 평가를 스스로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 인물들과 다양한 인물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느냐 했더니 본인 스스로는 답을 안 했는데 펜스 부통령이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이제 면에 있는 14면의 기사 이어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부양책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트럼프가 이제 또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일 이제 부양책을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커지자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를 면제하겠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대책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감세 정책입니다. 일단은 네. 당장 미국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백악관의 일각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책의 최우선 정책은 급여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근로소득세와 같은 그래서 일단 미국 시민들, 국민들의 소득 자체가 약간은 보존이 되는 그런 정책을 꺼내들었는데 물론 이제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긴급 자금 대출하겠다라고 하는 지원책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경제 정책은 이 감세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의 중요한 경제 뉴스들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선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